제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게임 로블록스. 로블록스에는 유독 유저들의 아이디를 삭제해버리거나 빼앗아버리는 해커와 관련된 괴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담들 중에는 특정 날짜에 게임을 접속하면 계정이 사라지거나 빼앗겨버린다는 괴담도 존재합니다. 소름창고 70판에 소개했던 해커 존도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 로블록스 유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괴담이 있었으니 바로 해커 제나에 대한 괴담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나의 아바타는 여성이었으며 갈색 단발머리에 큰 눈, 검은색 큐브탑과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괴담에 따르면 2월 7일에 로블록스에 접속해 게임을 하면 제나가 나타나 아이디를 해킹해버린다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 오직 여성 유저의 아이디만 해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괴담이 나오자 유저들 사이에는 2월 7일에는 절대로 게임을 접속하지 말거나 하더라도 아바타를 남성으로 바꾸고 게임을 접속해야 제나에게 해킹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괴담에서 말했던 2월 7일이 지나자 놀랍게도 인터넷에는 게임 도중 갑자기 제나가 나타나 아이디를 해킹해버렸다는 몇몇 여성 유저의 목격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식을 접하게 되자 유저들은 크게 놀라워했고 제나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유저들에 의해 제나로 추정되는 프로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제나라는 이름이 아닌 어걸 제니퍼라는 유저의 프로필이었다고 합니다. 프로필 소개란에는 텍스트가 깨져버린 글이 한 줄 적혀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 삭제됨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는 원래 2월 7일 자신이 벌인 일을 암시하는 글을 적어놓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에서 강제로 삭제해버린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 사이에는 제나가 해커가 된 배경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2017년 제나는 로블록스에서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고 여러 명의 남자 유저들을 따라다니며 고백을 했지만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나의 고백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제나는 해커가 되었고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남자들을 찾아가 아이디를 해킹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제나는 로블록스에 다시는 접속하지 않으며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제나가 다시 로블록스로 돌아와 이번에는 여자 유저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괴담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나 괴담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제나에 대한 유저들의 공포가 점점 커져가자 제작사에서는 괴담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나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오게 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제나 계정은 제로픽스라는 사람이 만든 계정이며 제로픽스는 로블록스 호러 무비인 더 오더 시리즈의 제작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나는 영화의 킬러로 등장하는 캐릭터였으며 이름과 외모 또한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2022년 새로 공개될 오더 시리즈의 홍보를 위해 등장 캐릭터인 제나를 주제로 한 가짜 괴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추측했고, 사람들 사이에 로블록스 해커 제나는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인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로블록스에는 제나를 소재로 한 수많은 게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8월 7일 로블록스에 제나가 다시 돌아온다는 괴담까지 만들어지며 제나에 대한 논란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 안. 저 멀리 사람들의 행동을 커다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의문의 존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이방인. 2021년 5월 트레버 앤더슨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사진 속에서는 어두운 마트 안에서 커다랗고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는 기괴한 모습의 괴생명체가 보였습니다. 트레버 앤더슨은 이 괴생명체를 더 스트레인저,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은 막대 사탕처럼 동그랗고 큰 머리에 빼빼마른 몸을 하고 있는데 키는 2.3m로 아주 긴 기럭지를 가지고 있으며
몸 전체를 가릴 정도로 기다란 검은색 망토를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머리 부분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거친 붉은색 피부를 가졌으며 얼굴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두 눈이 비대칭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눈 역할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트레버가 추가로 공개한 그림에서 이방인이 자신의 머리를 들어올리며 날카로운 여러 개의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이방인의 머리가 실제 머리가 아닌 종이로 만든 종이탈일 것이며 진짜 얼굴은 더욱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울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은 마트나 백화점 또는 쇼핑몰에 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뒤 자신에게 제 발로 찾아오도록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해치워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놀라게만 하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을 외계에서 온 또 다른 생명체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트레버가 만든 얼굴 뒤집어진 남자처럼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사건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사람들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어 자신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있는 안전한 장소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방인을 만나게 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NN1 2019년 로블록스 유저들 사이에 화제가 된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NN1이라는 정체불명 소녀에 대한 괴담이었습니다. 괴담의 시작은 한 로블록스 유저가 올린 장문의 목격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 난 로블록스 맵을 만드는 평범한 개발자야. 내 꿈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인기 맵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맵을 만들고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해. 난 원래 로블록스에 떠도는 괴담이나 도시전설들을 전혀 믿지 않아. 하지만 그 애를 만난 뒤부터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 어쩌면 괴담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 애를 처음 알게 된 건 12월쯤이었어. 평소처럼 나는 내가 만든 맵으로 친구들을 초대해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게임 도중 메시지 알림이 오는 거야. NN1이라는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말이야. 안녕. 네가 만든 맵들을 모두 가봤어. 너 완전 개 잘 만들었더라. 왠지 너랑 난 좋은 친구 사이가 될 것 같아. 내가 있는 곳에도 놀러 올래? 네가 만약 온다면 넌 진짜 유명하게 될 수도 있을걸? 난 그 애의 유치한 말투나 중간중간 들어간 웃음 표시를 보고 기껏해야 10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칭찬해줘서 고마워. 근데 넌 누구니? 너 혹시 내 동생 델로라 친구니? 아니, 난 델로라 모르는데? 궁금하면 내가 있는 대로 와보던가. 난 단순히 그냥 자기 맵을 홍보하려고 말 거는 애라고 생각했어. 분명히 친구가 아니면 채팅을 할 수 없게 설정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채팅을 하는 건지 조금 이상했어. 분명 친구 목록에는 NN1이라는 애는 없는데 말이야. 버그라고 생각한 나는 그 애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게임을 다시 했어.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애한테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 내가 있는 대로 오랬잖아. 난 그냥 무시했어. 하지만 그 애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 오라고 당장. 안 올 거야. 나 기다리는데? 빨리 와. 오고 있는 거지? 나는 화가 나서 채팅창을 닫아버렸지만 메시지 알림은 계속 왔어. 너무 짜증이 난 나는 결국 그 애가 있는 곳에 가보기로 했어. 그 애가 있는 곳은 NN1의 플레이스라는 곳이었어. 맵은 그냥 평범했어. 모든 것들이 온통 핑크색이었고 꽃과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도 있었어. 내가 접속한 걸 알자 그 아이는 극도로 흥분하며 나에게 인사를 했어. 팀장 대박. 진짜로 왔네. 환영해. 그리고 자신이 쿠키를 좋아한다는 둥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둥 안 물어봤는데도 계속 떠들었어. 그렇게 지 얘기만 10분 동안 떠들더니 갑자기 엄마가 잘 시간이라고 했다며 게임을 나가버리는 거야.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도 따라서 게임을 나왔어. 그 뒤로 한동안 그 애한테 메시지는 오지 않았어. 내가 그 애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쯤 그 애한테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어. 너 혹시 녹슨못을 만져보고 싶지 않아? 개고기 먹어봤니? 넌 어디 사니?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이었어. 난 드디어 얘가 미쳤구나 생각하며 그냥 무시했어. 하지만 걔는 계속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나한테 보냈어. 나를 자신이 있는 곳에 오게 하기 위해 동정심을 일으키는 말부터 모욕감을 주는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나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시간이 없어. 지금 화났죠? 개킹 받죠? 어쩔래미 저쩔래미 쿵쿠르 빙봉. 난 화가 너무 나서 사인은 일을 아예 차단해버렸고 다행히도 이상한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 로블록스를 함께하기로 하고 게임에 접속했어. 그런데 실행된 게임이 사인은 일의 플레이스로 리디렉션 되는 거야. 난 너무 당황스러웠어. 왠지 기분 나쁜 분홍색 집이 보였고 거기엔 그 애도 있었어. 그런데 웃는 얼굴을 했던 그의 아바타는 우울한 표정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 그렇게 애타게 자신에게 오라고 하더니 막상 나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았어. 난 그 애에게 왜 자꾸 메시지를 보내냐고 그만하라고 화를 냈어. 그러자 그 애는 차분한 말투로 진정하라고 말했어. 그 애는 지난번에 봤을 때랑은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 많이 우울해 있었지. 그러든 말든 나는 이 기분 나쁜 게임을 바로 나가버렸어.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그 애가 있는 곳으로 저번처럼 이끌려가게 됐어. 사인은 일의 모습은 또 바뀌어 있었어. 얼굴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지. 역시나 사인은 일은 많이 우울해 보였어. 그러던 중 사인은 일이 갑자기 말했어. 아니 덥네. 그리고는 사인은 일은 게임을 나가버렸어.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분홍색 집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 난 왠지 모르게 불타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자 안에는 소름 돋는 표정을 하고 불타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어.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게임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그 뒤로 한참 동안 로블록스를 접속하지 않았어. 몇 주 뒤 오랜만에 로블록스에 접속했을 때 다행히도 사인은 일로부터 온 메시지는 없었어. 그 후로 난 사인은 일을 다시 보지는 못했어. 한 로블록스 개발자의 목격담에서부터 시작된 사NN1 괴담은 공개되자마자 로블록스 유저들 사이에 가장 유명한 괴담 중 하나가 되며 많은 어린이 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훗날 글을 작성했던 사람이 모두 지어낸 얘기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NN1 괴담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블록스 유저들 사이에는 여러 개의 목격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많은 유저들이 아직까지도 사NN1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스터 백. 늦은 밤 어두운 지하실 안 어디선가 비닐봉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2020년 12월 12일 트레버 앤더슨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이미지 하나를 공개합니다. 그림 속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채 검은색 비닐로 온몸이 감싸져 있는 의문의 존재가 보였습니다. 트레버는 이 존재를 미스터 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날 트레버는 미스터 백과 관련된 또 다른 이미지 하나를 공개합니다. 그림에서는 미스터 백 안에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 어린아이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스터 백의 피부가 반짝거린다는 것과 키가 굉장히 큰 것 또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자신보다 4배 정도 크게 미스터 백을 그렸다는 점을 통해 미스터 백이 5세 아이 평균 키 1m의 4배인 4m 이상 되는 거대한 키를 가졌다는 점을 추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트레버가 추가로 미스터 백의 사진들을 공개하며 미스터 백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트레버는 미스터 백은 지하실이나 다락방 또는 부엌에 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공개하며 미스터 백이 적어도 1993년 이전부터 존재해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터 백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미스터 백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은 그 아이를 검은색 비닐로 꽁꽁 싸매놓는 장난을 쳤고 어두운 지하실에 아이만 혼자 놔둔 채 모두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비닐 속에서 나와보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에 대한 분노심과 복수심은 아이를 미스터 백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나타나
비닐 속으로 끌고 가둬버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스터 백의 몸집이 점점 커지는 이유 역시 비닐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미스터 백은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가상의 존재일 뿐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미스터 백처럼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실제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들은 언젠가는 모두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CP-953 변신하는 인간형 생명체. 전 세계에서 발견된 초현실적 능력을 가진 사물이나 괴생명체들을 확보해 특별 격리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상의 단체 SCP-재단. SCP-재단이 관리하는 수많은 개체들 중에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포획해 특별 격리 중인 괴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SCP-953 변신하는 인간형 생명체입니다. 953의 외모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단번에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953이 우리나라의 전설 속 요괴인 구미호라는 걸 말입니다. 953의 본래 모습은 9개의 꼬리를 가진 암컷여우로 몸무게는 8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53은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능력이 있어 평상시 인간으로 변신해 돌아다니며 목표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만 인간으로 변신한 뒤에도 몸무게는 그대로 8kg이며 9개의 꼬리, 뾰족한 귀, 날카로운 발톱 등 일부 여우의 모습과 습관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953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젊은 남성의 싱싱한 간. 953은 자신이 좋아하는 싱싱한 남성의 간을 얻기 위해 주로 미모의 여성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강력한 정신조작 능력을 이용해 남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자마자 즉시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빠져 남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때를 틈타 953은 남성들의 간을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953은 개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한국 진돗개의 짖는 소리를 들으면 극단적인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때문에 953은 개가 있는 곳에서 10m 이내로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SCP-재단에서는 1945년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953을 최초로 발견하자마자 포획해 관리번호 SCP-953 등급 K테러로 지정하고 특별 격리해오고 있는데 매일 1.5kg의 신선한 간과 천연 1등급 식수 그리고 매주 깨끗하게 세탁된 침구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쁜 행동을 했을 때는 보상으로 매실주와 잡지책 등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953의 강력한 정신조작 능력 때문에 인간과의 접촉은 절대로 금지되며 격리실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들은 로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격리실 주변에는 항상 아메리칸 폭스하운드나 진돗개종의 개들을 배치해 953의 탈출 시도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엄격한 특별 격리에도 불구하고 SCP-953은 6번이나 탈출에 성공했으며 탈출할 때마다 매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